네, 최근에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리포트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업 전체적으로 리포트의 목표가가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호황이 벌써 끝난 것일까요? 참 호황 얼마나 오래 겪었다고 벌써 끝이 나는 건지 해운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HMM의 리포트를 봤는데 네. 제목이 좋은 시절 지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물론 물류 대란까지 있으면서 호황기를 봤던 네네. 데가 있긴 했지만 벌써 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글쎄요.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오다 보니까 네.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이제 자료를 취합하거나 추이를 보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고민도 조금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일찍 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들도 조금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지분 이탈 상황만 보더라도 주가가 못 갈 것은 좀 자명한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만큼 피크아웃이 지금은 굉장히 무서운 이슈입니다. 이게 올해에도 계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라도 그게 전년 동기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거 주가에 선반영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전히 이제 해운 쪽에서는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산업 수요하고 물동량이 동반 감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발주들을 좋을 때 많이 냈습니다. 선사들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배에 실리는 물량 자체도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그걸 선봉량이라고 하는데 선봉량이 같이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운 업황이 고점 찍고 미끄러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코로나의 지금 신종 변이가 또 중국에서 다시 한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은 15만 명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급격하게 늘어나는 만큼 다시 한번 이런 재봉쇄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물류의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코로나 전 대비해서 절대적인 운임 수준은 평년 대비해서는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고점을 찍고 꺾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는 조금 늦긴 했지만 네. 어쨌건 맞는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올 것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리포트가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시기에 대해서도 더 빨라질 것이다, 아니면 조금 더 느려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분분하던데 맞아요. 이게 올해까지인가요? 아니면은 올해 벌써 2분기까지 어떻게 네. 봐야 돼요? 피크아웃 시점을? 글쎄요. 일단은 2분기가 아무래도 실적으로는 네. 고점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면서 결국에는 수요가 꺾이고 운임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의 해운 시황 분석 전문기관이에요. MSI인데 이쪽에서 올해 컨테이너 공급이 수요보다도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공급 쪽은 4.2% 증가를 전망했는데 수요는 고작 0.3%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공급이 초과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올해까지는 일단은 이 업종의 특성상 계약이 보통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장기 계약한 금액 자체는 올해 내내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스팟성으로 물동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단기 스팟성 물량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꺾임세에 있다라고 좀 보이는 그런 상태고요. 내년에는 결국에는 운임이 코로나 이전에 평년 수준까지도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HMM 같은 경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한 24% 매출은 줄고요. 영업이익은 그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사라질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은 38%가 감소할 것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어느 의견에 좀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좀 어렵긴 해요. 안 좋은 것은 맞으나 결국에 우리가 아까 봐야 될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중국에서 재봉쇄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해운 업황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추이 보면서 좀 체크를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게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라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HMM의 주가를 한번 봐볼게요. 물론 많이 밀렸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좀 내려가는 우하향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까지는 그래도 4거일 연속 빨간불을 켜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 그 배경엔 외국인의 매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뭐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해야 될까요? 크게 의미 부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냥 단기간에 지수가 올라올 때 업종별로 순환매 돌면서 운수 창고 쪽에도 매수가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한 3일 정도 사주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좀 사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중간에 가집계 상황을 보니까 그 매수하는 절대 순매수 수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종가상 끝났을 때에는 외국인들 결국에 순매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기가 힘든 상황인데 더군다나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고 있는 업종에서 연속성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우려스럽고요. 14일 날 HMM 쪽에서 중장기 전략 설명회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서 26년까지 15조 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어떤 기업의 인수라던가 그리고 정부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쌓아놓고 벌어놨던 돈들을 가지고 원활한 M&A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결국에는 어떤 해상 컨테이너 쪽으로만 집중됐었던 이런 부분들의 포트 다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정부 주도의 이런 쪽들로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친환경 연료나 이런 쪽들로 미래 전략 사업을 잡았어요. 거기다가도 5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컨테이너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죠. 94%가 매출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컨테이너선에서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을 재편하면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을 더 추가를 하면서 매출 비중을 분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은 벌크선이건 어떤 컨테이너선이건 업황 자체가 전부 다 피크아웃하고 꺾이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투자증권에서 HMM에 대해서는 해운주 좋은 시설 다 갔다라고 했는데 페노션에 대해서는 시장의 우려보다 좀 양호할 것이다. 네. 다시 반등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벌크선 컨테이너선에 따른 차이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벌크선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일단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할 것이다. 그러면서 매수를 유지했지만 목표가는 하향을 시켰어요. 여전히 이제 업황 자체가 꺾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벌크선이건 컨테이너선이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벌크선의 업황이 컨테이너선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분기에 BDI라고 하죠. 이제 벌크선 쪽의 운임 지수인데 이게 평균 가격이 1분기 대비해서 23%가량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승 흐름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결국에 하반기 내년으로 갔을 때는 이런 흐름들 자체가 둔화되면서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벌크선도 제가 볼 때는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년간 보게 되면 벌크선이 상당히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원자재나 이런 쪽을 주로 나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들에서 엄청난 실적 호황을 컨테이너선과 같이 맞이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만약에 코로나 재봉쇄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다시 중국에서 부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상당 기간 진통은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운임 급등 가능성은 조금 더 뒤로 밀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중국의 철강 시황. 이거는 지금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리포트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결국에 벌크선 중에서 중국 쪽 차지하는 비중이 철강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철강 수요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마냥 같은 해운 업종에서 다른 선종들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라고 해도 이 종목들의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좀 미래 의견은 다 동일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HMM과 페노션, 대한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또 해운주를 볼 수 네. 있는데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그나마 좀 우위가 있겠지만 그냥 네. 전체적으로 사용과 사장님이라면 안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차별화가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일단은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는 업종의 종목들을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MM은 컨테이너선, 그리고 나머지 대한해운과 페노션은 벌크선 쪽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지수가 반등할 때 외인 매수가 일시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아마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공급이 증가되고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이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운임은 결국에는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류할증료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상승이 많이 됐어요.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에는 올라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상운임이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해운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해운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 매도 혹은 비중을 줄여보는 게 답일까요? 저희 3분기 실적은 괜찮아질까요? 라고도 네.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용과 사장님의 대응 전략을 한번 들어보죠. 맞아요. 예, 보유자분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사서 또 손실이 좀 나 있고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장기호황 맞았던 기대감들이 이제 글로벌 선사가 아까 컨테이너선의 발주 열을 좀 올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공급 과잉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냈었던 발주에 인도 분들이 내년부터는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23년도 내년에 지금 사상 그 전까지 사상 최고치였던 것 대비해서 아마 46% 정도가 증가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물동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량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그거보다 더 큰 폭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배가 남아도는 그런 상황들에서 수요는 위축이 돼서 정말 실어 나를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경쟁적으로 또 운임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배는 이제 비싸게 발주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동반적으로 업계가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HMM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120주선 부근에서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지지가 일단 기술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될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20주선을 만약에 깨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슴 아프지만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네. 일단은 업황이라던가 경기 침체,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런 거시적인 부분을 먼저 보시고 그 밑에 이제 종목들로 접근을 좀 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운주들이요, 이전에는 약간 저희 옛날에 사이클이 왔을 때 많은 네. 분들이 샀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가 최근 몇 년 새 주가가 올라주면서 또 그렇죠. 물류대란까지 특히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좀 나타났을 때 많은 분들이 사셨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개인 주주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해운주 내에서 약간의 포트를 변경하자면은 네. 비중을 줄이고 다른 대안주로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좀 대안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운 쪽에서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없더라고요. 해운주 그래서 내에서는. 없음으로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네. 종목은 가지고 왔어요. 네. 어떤 종목이죠? 한국카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선 기자재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조선 쪽에서 결국에는 대안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선주 자체보다는 어떤 기자재 쪽. 왜냐하면 이제 LNG선의 발주들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쪽과는 약간 양상이 다른 거죠. 이제 실어 나르는 그런 것들 자체가 아예 다른 상태에서 아까도 HMM이 이제 15조 투자하는데 5조 원 가량을 친환경 연료라던가 친환경 선박 이런 쪽 미래 전략 사업에 5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쪽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신사업단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 말씀드릴 때 제가 이 한국카본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되는 건 필연적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LNG 운반선용 본행제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정말 주가가 어려울 때에도 특별히 꺾이는 모습들 없이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런 흐름이 앞으로 이게 조선주들이 정말 수주 받았다고 해도 재무제표로 찍히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또 수주가 밑에 쪽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이런 업체들은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23년도에 일단 사상 최대 매출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수주량을 보았을 때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일단 13,000원에 월봉상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지는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도 이런 종목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한 12,000원대 정도까지 좀 열어놓으시고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목표가는 일단 1차 14,000원 확인한 이후에 2차로 18,000원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요. 업황 자체가 좋아야 부품주가 가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요. 조선 기자재 쪽 특히나 그 LNG 친환경 선박과 관련한 기자재인 거 보면은 이 선박의 업황은 좋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조선 쪽 자체는 다르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컨테이너선이라던가 벌크선 같은 해운 물류 쪽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LNG 선박의 발주 자체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2년 전에 카타르에서 거의 엄청난 발주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인도가 돼서 나가고 있는데 전부 다 신조성가급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수요는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의 업황과 이쪽의 업황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해운주를 알아봤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소 듣기 좀 불편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해운주를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사연과 차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